안녕하세요. 음선입니다. 오늘은 뭐 그렇게 급한 건 없으니까 시간 나실 때 천천히 내용을 좀 복기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변동이 없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여기가 깨지기 전까지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를 딱 지켜주면서 지금 반등이 살짝 나온 모습인데, 어, 이 비트코인의 매매보다는 제가 지난 영상 때 강조드렸던 것이 알트코인의 매매였죠. 비트코인은 지금 여기서 올라간다 한들 이 상승폭과 그리고 떨어져도 떨어졌을 때 이런 이제 위아래가 다 열려 있는 이런 매매지만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하락에서 비트코인의 지금 이 하락에서 과대 낙폭이 나왔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알트코인들은 저점을 지키거나 아니면 살짝 갱신하거나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 그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게 다이버전스죠. 왜? 가격이 내려가는데 RSI가 올라가면 우리는 이거를 다이버전스라고 하잖아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다이버전스를 이야기하면서 지난 영상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차라리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의 1차, 2차 매수가 훨씬 더 유리하겠다. 그리고 도미넌스가 저항을 받을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었죠. 딱 이 구간부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요 한 이틀간 알트코인 이제 펌핑을 어느 정도 좀 챙길 수 있었다. 비트코인의 그런 상승폭보다는 알트코인의 상승폭이 훨씬 컸다. 그래서 지난 영상 때 매매 전략이 어느 정도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거나 좀 잘못 해석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자, 전체 크립토 시장이 이제 전체 크립토 시장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 도미넌스는 도미넌스는 점유율을 뜻해요. 점유율. 지금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뭐 이 정도, 뭐 알트코인이 한 이 정도 이렇게 있을 때 적어 놓을게요. 헷갈리니까 비트 그리고 알트 이렇게 있을 때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높으면 비트코인으로 돈이 쏠린다. 수급이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저항을 받아서 내려오게 되면 얘가 줄어들면서 점유율이 알트 쪽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알트 쪽으로 돈이 들어온다. 그렇다면 알트코인들이 상승폭이 더 높을 수 있겠다. 비트코인의 움직임보다는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거를 차트로 보면 자, 여기서부터 비트코인은 제가 이때 영상을 찍었었죠. 이때 비트코인 도면서 내려오고 알트코인 도면서 올라가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왔다. 지금 알트코인들이 아마 회복도 많이 했을 거고 펌핑이 많이 나온 종목들은 또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거 이제 저는 여기서 들어갔었었는데 3,500원 여기 고점 넘길 때 이제 분할 입절하고 지금은 그냥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현물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가 가능했다 충분히. 어느 정도 지난 영상 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제가 비트코인을 주로 매매를 하는 사람이지만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느 쪽에 집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챙겨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매매를 준비할 수 있겠죠. 매매 전략을 짤 수 있겠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막 이렇게 절절거리고 있는데 알트코인들 막 펌핑 나오는데 이것만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힘든 시장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걸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 영상 때 이런 이제 전략을 하나를 소개시켜 드렸던 것이고, 자,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좀 봐야 되겠죠. 일단 여기를 지켜주게 되면서 잠깐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매매가 좀 애매해요. 지금 솔직히. 자, 이런 구간을 지켜주게 되면서 4시간 봉은 이렇게 이탈이 나오는데 일봉상으로는 다 지켜주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게 일봉으로 그은 채널이기 때문에 일봉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 자, 어제 이제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이브죠, 이브. 이브 때 밤 한 10시, 9시, 10시쯤에 이런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매매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바로 윗구간이 저항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롱 치자니 로스가 좀 멀어. 뭔가 지금 이 구간에서 뭔가 하기가, 뭔가 액션을 취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이 눌림목 오더블럭이 있고 이동 평균선들도 있고, 그리고 자, 음운을 이렇게 보면 음운도 지금 점점 두꺼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맞아, 이렇게 맞고 떨어질 확률이 더 높겠죠, 당연히. 물론 이렇게 올라타서 지지한다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는 지금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여기를 올라타지 못하는 캔들이 나오면 우리는 숏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끌던지 또는 내려가던지 하더라도 숏은 안전하겠죠. 이러한 매매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돌파가 나온다. 돌파가 나온 다음에 지지를 한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는 구름이 좀 얇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 이 로우킥 구간을 이렇게 구름대가 얇잖아요. 이렇게 여기 뚫어졌으면 좋았겠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버티는 걸 보니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이러한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이제 중요한 것은 매매 전략이죠. 매매 전략.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할 수 있을까? 지금 먼저 내려온다면 당연히 롱을 받아볼 수 있어요. 다만 롱을 받는다 하더라도 구름대가 두껍기 때문에 짧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분할 익절을 해두고 올라탄다면 재차 한 번 더 추가 매수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또는 그냥 옆으로 기는 거야 이렇게. 그렇다면 음운이 언젠간 끝나고 양운이 시작되겠죠. 올라탔을 때 내년쯤 되겠네요. 이렇게 가려면 1월 한 1일, 2일 이쯤, 이러한 롱 자리를 볼 수 있다. 자, 정리하면 롱은 뚫고 지지할 때 롱, 그리고 밀빌 길 때 롱, 그리고 내려왔을 때 롱, 이렇게 세 가지를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진행되는 캔들에 따라서 달라질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반대로 숏 같은 경우는 어디였어? 자, 여기서 1차를 받을 수 있어요. 1차를 받아서 눌릴 때 분할 입절하고 재차 올라갈 때 본절 나온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배 패턴, 이게 아마 105에서 한 106 사이 이쯤 될 건데, 여기를 어떤 식으로 해주는지에 따라서 이제 아마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것 같아요. 눌리더라도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떨어질지, 여기는 공통 숏자리가 되겠다. 만약에 자리를 준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숏 같은 경우도 방금 이제 두 가지 경우, 숏은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저는 이미 여기 숏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분할 일절 다 했죠. 하고 나서 받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1번, 2번 이렇게 지금은 숏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롱 같은 경우는 눌렸을 때 빠지지 않고 지지를 해준다면 롱 추가를 할 수 있다. 또는 이 상태 그대로 옆으로 계속 민다면
이렇게 만약에 밀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숏은 좀 생각 잘 안 할 것 같긴 해요. 이제 경우의 수인데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간다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계속 길을 모으잖아요. 그럼 이런 데서 숏 쳤다가는 좀 큰일 날 수 있어. 이만큼 길을 모았다는 거는 더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방으로 뚫리게 되면 좀 위험하다 숏이. 길을 어느 정도 모으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제가 이거를 언제 설명을 드렸었냐면 음, 이런 구간, 지금 이런 구간 이렇게 길을 모아버리면 여기에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뚫어버려요. 자, 이때도 저항은 있지. 근데 그냥 뚫어버려. 이렇게 길을 모으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차트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일봉으로 가서 이동평균선을 좀 켜보겠습니다. 노란색이 21선, 초록색이 61선, 파란색이 121선이에요. 제가 이 초록색 선을 일명 더러운 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러운 선. 닿는 게 기분이 나빠. 저랑 뭐 올해 같이 계속 매매를 하셨던 분이나 또는 최근에 제가 이동 평균선 영상을 찍을 때, 그 강의 영상을 찍을 때 보셨던 분들은 이 61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다 아실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정배열이 펼쳐져 있을 때 21선에서 꺾이고 61선을 닿는다면 이 121선 부근을 만나러 올 확률이 높다. 얘에 이제 캔들이 닿는다면 이 121선, 정확하게는 121선에서 20일 안팎을 이렇게 좀 줘야 되더라고요. 제가 복귀를 해보니까 101선이나 141선 사이에 이렇게 한번 체크하러 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만약에 여기를 바로 닫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바로 여기까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그러면 무조건 숏이네요?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다른 게 뭐냐면 닫고 나서 이렇게 버텨버리면 올라오면서 여기만 닫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제가 지난 봄인가? 이때죠, 이때. 자, 정비열 펼쳐졌죠. 60일선 닿았어요. 이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반등은 주겠지만 난 여기서 숏칠 거다. 그리고 여기서 롱 스위칭 할 거다. 이 영상이 그대로 있어요. 이 4월 때 이때 이미. 그래서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롱 쳐서 신나게 먹었었죠. 자, 한 개만 봐서는 부족하죠. 자, 이때 볼게요. 자, 펼쳐졌어요. 61선 이때 닿았죠. 이때 여기 지나간 여기가 101선이에요. 101선. 101선 체크하고 올라가죠. 물론 무조건 올라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등이 나오는 이 롱타점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그쵸? 자, 그 이전도 보시면 이때 닿았죠. 60에서 닿았죠. 그리고 나서 여기 체크하러 오죠. 체크하러 왔잖아. 그치? 그리고 이때도 펼쳐졌죠. 60에서 닿았죠. 121선 딛고 올라가더라. 이게 유독 이번만이 아니라 옛날도 비슷해. 자, 이때는 60일선을 안 닿았어요. 근데 이때 닿았죠. 닿으니까 체크하러 오더라. 이러한 맥락으로 지금 이 구간을 지금 만약에 내려와서 닿게 된다면 바로 오던지 또는 기간 조정을 통해서 좀 이렇게 끌다가 이렇게 닿을지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 닿는 순간부터는 이 선의 흐름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동 평균선 강의 영상 때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봄에 이때도 제가 실제 매매에서 한번 보여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신뢰도가 뭐 그렇게 막 100%다 하는 건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이렇게 되더라.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항상 가능성을 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렇게 보고 있고 정리를 이제 한번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면 현재 어, 이 당시 때 내려올 때 알트 1차, 2차 이때 적중한 건 괜찮았다. 비트코인은 여기서부터 상승이 5% 정도 나왔지만 어떤 코인들은 오늘 뭐 20%, 30%도 올라가는 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러한 매수 전략을, 매매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었다. 비트코인 자체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시장에 맞는 매매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구름대가 굉장히 두터워지는 구간에 왔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데 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여기 올라타지 않으면 아무래도 좀 저항받을 확률이 더 높거든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으면서 옆으로 이렇게 버텨줄지 아니면 떨어질지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매매 셋업을 할 거고 한번 찔러줬을 때 여기서 저항받는 모습이 나온다면 우리는 공통 쇼자리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설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봉상에서 이 채널이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조금 더 올라간다고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패턴 자체가요. 이렇게 막 불장으로 갈 수는 없더라도 막 이렇게 비벼주면 이 구간에서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나왔을 때. 그래서 알트코인들을 조금 더 이제 지금 이렇게 좀 심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좀 약간 이런 반등장이 한번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이 도미넌스도 지금은 오늘은 이제 반등을 좀 줬는데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떨어지는 거 기대해도 좋겠고 또는 뭐 이렇게 비비는 그래서 이렇게 비벼준다면 알트코인들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도 지금 여기서 떨어졌는데 이 4시간 봉 보시면 그래도 한 번 더 뚫으려는 시도는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난 그 알트 펌핑장 왔을 때가 이때거든요. 이때부터 엄청난 펌핑이 왔단 말이야. 지금 그쵸? 12월 초까지 그렇잖아요. 이것도 한번 뚫어주면 또 이렇게 좋겠다. 그럼 알트 코인들이 이더리움 때문에 한 번 더 힘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여기서 맞고 이렇게 떨어지면 좀 좋지 않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방을 뚫고 가지 않는 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어디 갔어?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상방을 이렇게 뚫고 가지 않는 한 알트코인들도 아직 좀 펌핑의 여력이 있다. 이미 한 이틀 정도 이렇게 펌핑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진다면 알트코인들 재미를 좀 더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이 비트코인만 보면 매매 자체가 되게 애매한 구간이라서 굳이 내 돈을 써가면서 이 의문 때 4시간 보고 이 의문 이 두터워지는 이 의문을 굳이 내 돈 써가면서 롱을 타야 되나 의문이 들거든요. 차라리 기다려서 이때 타던지 내려왔을 때 타던지 아니면 뚫고 지지할 때 타던지 좀 기다리겠다. 매매 텀이 좀 길 수 있는데 지루하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때 롱을 들어가서 최근에 이제 이때 롱 두 개 들어갔잖아요. 스윙 롱을. 최근에 한 개 이제 날렸거든요. 나머지 한 개는 이제 여기서 날릴 건데 여기가 이제 일봉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기가 깨지면 안 돼요. 지금은. 어떻게든 여기서 반등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돼.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가 일봉상에서 이게 또 양운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뚫리게 되면 반등을 주더라도 한 번 더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구름이 음운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때가 좀 아프겠죠. 제가 생각하는 알트코인들을 저점도 여기를 지켜줬을 때인 것이지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알트코인들 지금 저점 다 또 다 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60일선 잘 체크하시고 떨어져서 만나게 되면 반등을 주더라도 얘를 만나러 올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우리가 이때 약간 푸근했던 거에 비하면 지금 구간은 살짝 좀 괴로운 구간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차트라는 게 그래요. 지금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기분 좋게 올라왔는데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니까 이렇게 오는 것처럼 뭐 물론 이 정도까지 기간은 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만큼 온 게 있으니까 이때 한 100% 올랐거든요. 여기서부터 지금 100% 오른 거예요. 100%. 비트코인이 100% 올랐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간적인 조정 또는 가격적인 조정 이런 것들이 와도 이상하지 않다. 아직까진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상방을 보겠지만 언젠가는 여기에 대한 조정은 온다. 그, 자, 그 시나리오 자체가 이거였었죠. 이런 식으로 1, 2, 3. 3이 아직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알 수 없지만 4가 한번 오고 5가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4파 조정은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된다.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또는 아직 여기가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확정 지을 수는 없다. 아직까지. 아직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나마 약간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수렴으로 끝났고 지금 이게 지금 하나가 끝이 났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뭐 주고 나서 그쵸? 이렇게 주고 나서요. 이제 주고 나서 이게 하나의 1파동이었고 2파동을 이제 주고 나서 강력한 3파동이 올라가면서 대불장이 나오는 이러한 시나리오도 있긴 하거든요. 제가 카운팅하는 이 엘리엇 파동은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뭐 이렇게 큰 그림까지는 제가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보고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여러 가지라는 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끝났다고 하는 기준은 이 주봉 의문이 뚫릴 때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때도 주봉 의문이 뚫리면서 하락장이 시작되었듯이 아직 주봉 의문까지는 주봉 양운까지는 아직 많아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뭐 무슨 천재지변 같은 게 나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깬다. 그렇다면 저는 이번 시즌은 이제 끝인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근데 끝이라도 또 괜찮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끝이잖아요? 그럼 또 새로운 시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런 그림이 뭐 나온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저는 아직까지도 이 이사 추세선 왜 이렇게 지저분해 차트가 여기서 보이는 이사 추세선 여기가 깨지는 게 아니고 주봉의 양운이 깨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아직까지 아직도 상승장은 여유가 있다 기회는 많다 아직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음,
얼마 전에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입할 수 있을 때 진입하고, 또 기다릴 수 있을 때,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고, 익절할 때 익절하고, 손절할 때 손절을 해야 우리가 시드를 계속 우상향 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분명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했는데, 여기서 풀매수 들어가거나 이런 분들은 나중에 대불장이 나와도 또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좀 욕심을 조금 줄이셔서 본인의 그릇을 빨리 깨닫는 게 매매에선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그릇이 되게 작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릇이 굉장히 작은 사람이고, 뭐 조금만 물려 있어도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런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다만 우리가 매매를 이제 집중해야 될 때 어느 쪽에 집중할 것인가, 비트코인에 집중할 것인가, 알트코인에 집중할 것인가, 또는 지금 같은 애매한 구간에서 좀 기다려 볼 것인가. 내가 계속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는 것이지. 자, 보세요. 제가 이때 진입한 롱을 뭐 불타기도 좀 해서 평단이 한 이쯤 막 이렇게 두 개 있었거든요. 평단이. 분할절 해오면서 나머지 한 개는 이제 잘라냈고, 그 다음 하나는 양운이 깨질 때 잘라낼 거고. 그럼 이 기간이, 지금 이 제가 롱을 가지고 있었던 이 기간이요, 거의 100일이에요, 100일. 이 정도 먹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죠? 지금 여기서, 여기라고 지금 좀 애매하고, 최근에 이 상승만큼 기간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렇게 좀 더 길어질지, 이 정도 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충분히 조정 기간도 있어요, 다들. 이때도 보시면, 지금 이때, 여기서부터 출발된 이 상승만큼, 여기서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정도의 조정 기간을 다 줬잖아요. 그죠? 막, 지금 아니면 안 돼. 이런 건 없어요. 계속 기회는 와요. 그러니까 항상 본인의 시드를 이렇게 지키는 그런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너무 길어졌는데,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캔들이 나오거나 상황이 나오면, 또 변동 사항이 생기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연말 잘 하시고, 제가 올해 2024년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될지 아니면 연말 다 돼서 또 영상을 올리게 될지 그건 모르겠으나, 아무튼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년에는 또 화이팅 하자고요, 우리. 내년에는 진짜, 내년엔 진짜 벌자. 아시겠죠? 감사합니다.